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신광섭의 오늘의 포착주 시간입니다. 인민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뭐 시장은 영 힘이 없지만 저희는 좀 밝게 그래도 힘을 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내려왔어요. 코스피 지수 0.07%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34%. 장 초반에 그 기력은 다 어디 간 건가요?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시장 급락 나올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고 손절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뭐 어제 밤에도 미국에서 10년물 입찰이 있었고 어제도 우리나라가 또 입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면서 오후장에는 시장이 운이 좋다면 3,000포인트가 한번 넘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못 갔습니다. 그래도 낙폭 좀 줄이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 잠깐. 오늘 아침에 3,000 넘어갔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갔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물론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도 필요하지만 채권 시장하고 굉장히 연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지금 이게 버블이 꺼지거나 뭐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니까 안절부절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도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시 40분부터 50분까지 기재부에서 이번에는 국고채 입찰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한 3천억 규모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이 이게 잘 되면은 당연히 유동성이 다시 또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문제가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했죠. 2021년이.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청구서죠. 영국에서 법인세 발의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만간에 또 선부유세라고 하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인상할 계획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워낙 잘 보시니까 저희가 너무 힘이 들어서 살짝 여쭤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포착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네, MPC입니다. 글로벌 물류 첨단화의 수혜주라고 포인트를 꼽아주셨네요. 네,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오늘의 종목은 MPC고요. 코드 번호는 004250입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자,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사실은 지난주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6일째죠. 거래일로는 6일째인데 다 저 PBR 1 이하인 종목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포착주라는 게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 할 수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지만 물론 이제 방송 보고 사시는 분들 좀 있어요. 아, 많죠.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이 매수를 했다가 조금 물리실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급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좀 돕고자 제가 일부러 저 PBR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1 이하인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는 결국은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은 지금 시장의 조정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안에는 끝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계속 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래서 종목 MPC를 선정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파레트 관련된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레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화물 운반대 아실 겁니다. 뭐 어디 이제 공장이나 들어가면은 밑에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로 만들어진 이 네모칸으로 된 이제 사각형의 모양새가 있습니다. 알아요. 예, 그게 바로 파레트라고 하는데 국내 파레트 공급 1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파레트 단가가 인상이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뭐 포인트를 하나 좀 잡아드렸는데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에 대한 도화선이 어제 밤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그리고 신세계가 지금 지분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혈맹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쿠팡 연대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배송 시스템을 보면요. 통상 이제 간선하차와 중간하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쿠팡도 마찬가지로 CJ 대한통운이나 한진을 이용해서 한진택배를 이용해서 중간 하차 관련된 물류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세계도 지금 정확하게 물류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세계에서 한진택배를 인수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신세계가 쓱닷컴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류센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레트, 바로 쿠팡에서도 이 물류센터 관련된 파레트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신세계와 그리고 롯데케미칼과 또 합작으로 계속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꾸준한
거래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이 고정 거래 기업이 있고 그리고 신세계가 만약에 반쿠팡 연대를 어느 정도 만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파레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주를 누구한테 할까요? 바로 MPC라는 기업에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펀더메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PC 오늘의 종목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내용 확인을 해볼게요. 네, 먼저 글로벌 물류 첨단화 수혜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반쿠팡 연대가 결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MPC의 수혜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 구도가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쿠팡 그다음에 뭐 네이버와의 연합군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쿠팡 관련 주인가 아니면 신세계 물류 관련 주인가 이거를 네. 헷갈리시는데 이 종목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쿠팡하고도 이력이 있는 회사고요. 공급 이력이 있고 네. 그리고 아마 신세계랑은 지금 협력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아마도 신세계가 반쿠팡 연대 핵심 선두주를 우투서게 된다면 국내에서 당연히 파레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들을 MBC한테 수주 공급을 수주 발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MPC라는 종목이 아마 또 신세계까지 조인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2021년 실적은 경기 민감주 소비재로서 계속해서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MPC 이 종목이 조금 생소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네. 숨겨진 수혜 종목이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는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또 체크를 해볼게요. 네, MPC 실적 상승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과 더불어서 뭐 주가 흐름까지 다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네. 실적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뭐 증권사 HTS 컨센서스를 많이 보시는데 여러분들 그 전자공시 다트 공시를 저는 항상 이용하는 편인데 EPS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주당 얼마를 벌 수 있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이 MPC가 일단은 작년 대비해서 일단 EPS 기준으로는 한 6% 정도가 이득을 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경기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재 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예상 EPS 수준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가 레벨업이 좀 가능한 수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일주일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뭐 기술적 분석까지 네. 같이 좀 겸사겸사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전에도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10시 했을 때도. 근데 이때 요게 제가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수가 지금 뭔가 불안한 와중에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반납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단기적인 추세 라인을 한번 그어봤을 때 계속 이 구간을 뭔가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이 초록색 라인을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고요. 지금 이때 거래량이 동반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 기간이 마무리되고 또 거래량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소멸되고 있다는 뜻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뉴스만 나온다면 충분히 전고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또 짚어주셔야죠. 네, 일단은 뭐 목표 가격을요. 저는 사실 경기 민감주로서 이 종목의 BPS가 6,745원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현재 0.4. 최하단에서 이제 찍고 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조금 힘들어요. 시장이 힘들더라도 오히려 저는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성장주를 팔고 경기 민감주를 사자라는 저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퍼주를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는 이 종목을 공략하는 차원에서 네. 목표가를 좀 길게 놓고 보겠습니다. 5,000원 선으로 목표가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했고요. 손절가는 이 초록색 라인의 이 파동의 끝자락이 깨지지 않는 구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3,800원 선으로 제가 손절가를 제시드릴 테니까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800원 선 여러분들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수급도 또 상당히 견조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20%가량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5,000원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기재부의 국채금리 입찰 뭐 오늘 오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